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세민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었던 책을 읽고 들었던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고요. 책을 쓴 사람은 야누슈 코르차기입니다. 2011년 5월 16일에 발매가 됐다고 하네요. 내일을 여는 책에서 저는 2022년 올해 정읍에서 원래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실에서 이거를 읽어보라고 책을 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폴란드의 의사 출신 교사인데 자기가 성공했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쓰기 마련인데 자기가 실패했던 것까지 기록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이 시대가 좀 지금 시대랑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자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몸 희생한 점이 라는 거죠. 책을 읽는데 책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밑줄도 치고 형광펜칠도 하고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읽긴 했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7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고 알 수도 없다. 솔직히 초임교사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모른다는 거죠. 부모님 상담을 할 때는 마치 아이들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부모님보다 당연히 모르고 애들도 사실 모르는 상태이지만 최대한 아는 정보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8쪽과 410쪽에 나온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성애가 한 여인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즉 여자는 어머니가 될 때 비로소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 완성된 해답을 달라고 요구해보라. 그 생각이란 어떤 낯선 한 여자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고통스럽게 낳아야 하는 생각들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것이다. 결국 공부라는 것도 선생님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값진 거고 진정 내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49쪽. 아이를 위한 기본권 1. 자기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아이가 처한 생활에서 스스로 경험을 거듭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2. 오늘 하루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3.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 2번하고 3번은 이해가 됐는데 1번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권리라는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1번은
아이를 위해서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일찍 떠나보낸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52쪽. 만일 아이가 경고의 말을 다 믿고 덜 익은 자두 한 파운드를 몰래 먹지 않거나 어른들의 주의력이 느슨해졌을 때 한쪽 구석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아이가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신뢰를 가지고 요구에 굴복하고 모든 경험을 피하고 모든 모험을 거부하고 모든 의지의 흥분을 피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될까? 아이가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를 느끼고 놀라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마음이 찌를 때 말이다. 근데 예시 자체가 좀 극단적인 것 같고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게 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렵지만 서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어떤지 아이와 교사 살아가면서요. 페이지 54쪽. 내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아이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하거나 흥미를 주는 것을 사소하게 여긴다. 아이가 이해하지도 이해할 필요도 없는 내일을 위해 사람들은 인생은 길다며 아이들을 속인다. 그런 것들을 저는 사소하게 여기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긴 것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4쪽. 나는 부모가 서로 주고받는 쌍방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그 사랑이 결핍되면 아이는 좀처럼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사랑이 있으면 아이는 철저히 그것을 맛본다.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렇겠죠. 보는 만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63쪽. 조용한 관조 속에서 엄마는 아이를 통해 교육적인 작업이 요구하는 영감에 이르게 된다. 책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부터 말이다. 페이지 194쪽.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모든 지시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지시들이 잔인하고 부당하게 적용할 저 이름 모를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라. 페이지 201쪽. 아이들은 위협을 통해 심한 규율 속에 놓이게 된다. 비판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이 조심성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반대이다. 공허한 위협은 훨씬 심한 처벌이다. 하지만 제 생각인데 안전하고 폭력에 한해서는 이런 유형의 경고도 위협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페이지 224쪽. 아이는 소리 없이 잘못을 행한다. 그러나 교사는 모든 나쁜 짓을 사전에 알려고 하거나 아이가 동요하고 있는 동안 즉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 하고 빗나갈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서두르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나쁜 짓을 해야 한다. 아이가 격정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면 그는 싸움에서 말없이 한번 패배할 수 있다. 아이의 도덕적인 저항력이 양심과의 싸움을 통해 훈련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아이는 나쁜 짓을 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길을 가보지 않고 항상 감시당하고 보호를 받는다면, 아이가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경험 부족으로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 페이지 225쪽. 아이들이 잘못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스스로 고치려는 즐거운 용기를 시험하도록 내버려두자. 페이지 226쪽. 당신의 의무는 아이들을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페이지 234쪽.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로 남아있고 참나무는 참나무로, 무는 무로 남아있다. 나는 그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울 수 있지만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초반에는 많이 했는데 신규 교사 때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지금 들어서는 내려놨는데요. 교사와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해야 하지 않을까. 1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변화하려고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페이지 248쪽. 우리는 아이들을 알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은 선입견을 통해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담임 선생님에게 정보를 들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고 제로 베이스에서 학생들을 바라봐야겠죠. 페이지 248쪽. 우리는 아이들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311쪽. 게시판은 교사와 아이들에게 그들의 주도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페이지 328쪽.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교사의 선한 의지와 기분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었다. 아이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이 같은 독재주의는 끝나야 한다. 독재주의를 하는 이제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저도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페이지 379쪽에서 380쪽. 입헌적 교사란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사의 무법성과 고의 그리고 독재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교사를 말한다. 이러한 교실 내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적용을 하면은 교사가 교사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확실히 아이들도 생활하기 좋은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396쪽. 의학은 아주 작은 현상에 대해서라도 수년간의 연구를 기울이는 데 비해 교육학은 경솔하고 또한 빠르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특징이 있음. 맞죠? 아무래도 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연구를 오랫동안 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 교육학은 사람들의 뇌피셜이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398쪽. 연설에 의한 교환은 쓸데없는 것. 연설보다는 직접 롤모델이 돼서 보여줘야겠죠. 페이지 398쪽.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쓸모없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갈등 상황과 스스로 씨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페이지 402쪽. 화를 내지 말고 슬퍼하라. 복수가 아니라 연민의 정을 가지라는 말이다. 슬픔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당면한 교육의 현실을 적절한 의도와 노력을 통해서 정복하고 승리를 구가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최선의 의도와 노력이 난파당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교사란 이러한 상황을 온몸으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힘들게 준비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수업은 항상 있었죠.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405쪽.
슬픔이라는 말은 코르차게에게 있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즉 그의 삶과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어. 406쪽.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옵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종교적 색채가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지만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읽어보았습니다. 409쪽. 존재하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코르차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의 필요 조건이죠. 413쪽. 코르차게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 페스탈로치와 슈타스 고아원 사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확실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4쪽. 어린이 공화국은 근자에 들어 서구의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들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주제이다. 여기까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 책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월 새 학년 되기 전에 2월달에 읽어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가다듬고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